자, 여러분들은 루시 원을 쓰고 계십니다. 이게 지도서예요. 원에 하나 정도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 노란 박스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요 노란 박스가 어린이들 수만큼 갔을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안 열어보시진 않았겠죠? 그래도 일단은 열어서 뭐가 들어있나 보시는 게 중요한데 또 그러지 못하셨다면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아 저런 게 들어있구나 하면서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그리고 루시 원에 있는 순서대로 교재 교구 활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으로는 돋보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윈도우 가든 관찰로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꺼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실 이런 순서들은 어려운 건 아닌데 나오는 건 돋보기예요. 자, 돋보기. 이 돋보기는 별다른 활용법은 없습니다. 제가 지도서에 이렇게도 활용하고 저렇게도 활용하려고 돋보기는 밖으로 나갈 때 필수로 가져가게 해주시면 좋겠죠. 특별히 제가 3월달에 돋보기 활동을 넣은 이유는 새순이 나오는 걸 관찰하기가 너무 좋고요. 또 꽃봉오리나 이런 거 피는 것 그리고 그 꽃 주변에 뭐 털이 북실북실 난 거라든지 잎사귀 뒷면에 보면 또 북실북실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조그마한 알이나 조그만 벌레들 관찰하기가 좋아서 처음에 호기심을 좀 자극해주기 위해 돋보기 활동을 넣었어요. 이건 어떻게 활용했냐면 저는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배양토 있죠, 여러분들. 그냥 왜 화분에 뭐 심는 거, 채소 심고 이러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여기다 쑥쑥 넣어요, 놀이터에서. 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흙을 담아 놓고요. 물을 축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비타민 채소를 넣은 해바라기 씨앗도 심어 보시고 햇살 비타민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대부분 뭐 다이소 이런 데 가면 있고요. 마트 이런 데 가면 씨앗 공유에 1,000원, 2,000원에서 파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하나 사오면. 왜 이런 걸 권해드리냐면 싹이 빨리 나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과 싹을 빨리 보고 싶다면 이렇게 새싹 채소 있죠. 무순, 비타민 뭐 이런 것들 이런 채소들을 심어서 빨리빨리 싹이 나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새싹을 심고 요거 창문에 딱 붙이시면 돼요.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얘가 바깥을 보고 자라겠죠. 바깥을 보고 자라면 햇볕이 창문에 바로바로 닿기 때문에 보통 실내에서 기르는 것보다 2배 이상 빨리 생겨지고요. 제일 좋은 건 완두콩이에요. 전 완두콩을 아이들하고 헬마다 기르는데 완두콩을 심어 놓으면 싹도 빨리 나지만 잘 상하지도 않아요. 상하지도 않아서 싹이 빨리 나오거든요. 대부분 2알이나 3알 정도 심으시면 하나, 두 개 썩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발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싹이 어지간히 잘 난다 싶으면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뽑아 4월 달에 심으시면 아마 50일 정도 기르시면 이제 꽃도 보고 열매까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씩 따서 봐봐 이렇게 주방에서 밥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넣어서 좀 해달라고 하시면 자기가 기른 것들을 좀 밥에 넣어서 먹어보는 경험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열심히 또 까서 같이 까서 과학 영역에서 관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그냥 심어 놓으시면 좋아요. 왜 줄기에서 바로 뿌리 나오는 것도 있죠. 아이비 뭐 아니면 신고니움 이런 식물들이 있어요. 분명히 원에서는 그늘에서 잘 되는 식물들이 조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심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심어서 창문에 붙여놓으면 또 예쁜 데코레이션이 되기도 하죠. 가드닝이 됩니다. 그리고 뭐 놀이터나 이런 데에 그냥 돌다리가 있으면 걸어 놓으셔도 되겠죠. 그냥 걸어 놓아도 아주 잘 자라요. 물만 이제 촉촉하게만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줄기에서 내리는 식물들의 특징이 좋은 점이 뭐냐면 잘 안 썩어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좀 실수로 과하게 주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심어서 가보면 확실히 창문으로 얼마나 많은 새싹들이 나오는지 빨리 나오는지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뿌리도 보여요. 뿌리가 이렇게 흙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이 다 보여서 과학 관찰하기 정말 재밌고 훌륭할 거예요. 이런 것들 창문에 붙여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들 물어보세요. 이 흡착판 창문에 붙이면 안 떨어지냐고. 잘 붙이면 안 떨어져. 이렇게 습기가 조금 있게 해서 붙이면 잘 안 떨어져요. 이 정도 무게는
지탱할 수 있게끔 흡착을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완두콩을 기르실 경우에는 완두콩이 이렇게 줄 같은 거 이렇게 실로 이어서 창문에 꼭대기에 붙여 놓으시면 줄 타고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박낭콩, 딱 달라요. 박낭콩 잘 나고요. 나중에 커지면 분갈이 하기도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해보시고요. 해바라기 이런 것도 좀 키가 크게 자라는 것들은 나중에 옮겨 심기를 하라고 가정으로 보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윈도우가 좀 이렇게 쓰시면서 연령이 높은 친구들은 관찰로도 같이 하면 좋겠죠. 뭐 이렇게 여기 종이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겉에는 나무예요. 왜 나무를 했냐면 밖에 나가서 다른 거 관찰할 때 애들이 종이가 이렇게 구겨지고 너덜너덜하면 관찰하기가 힘들고 기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빳빳하게 만들어서 갖고 가서 바닥에 놓아도 그리고 손으로 들고 써도 문제가 없게끔. 그래서 선생님들 연령이 높은 친구들은 함께 나가면 자기가 본 것들 바로 적어놓고 그림도 보고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제가 또 우리 친구들하고 한 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저는 겨울에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다가 이름 쓰고 뭐 누구의 뭐 도감, 누구의 식물 도감 뭐 이렇게 가을이 되면 열매 도감이라고 쓰면 좋겠고요. 또 봄이 되면 뭐 가을이 되면 초록잎 도감 이렇게 쓰면 더 재밌을 거예요. 봄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도감 이런 식으로 써서 밖에 나가서 또는 우리 원 주변 산책하면서 만났던 것들 주워서 붙이거나 뭘로 붙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테이프로 붙이면 됩니다. 투명 테이프 이런 거 붙이면 돼요. 붙여서 뭐 글자 아는 친구들의 이름도 써보고요. 사철나무 뭐 이렇게 이건 뭐 새싹, 철쭉 뭐 이런 거 흔하게 겨울에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뭐 주목나무 이런 것들 보면서 글자 아는 친구들은 글자 써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 도감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거 어렵다. 나는 밖에 나가서 아이들 지도하는 게 좀 어렵겠어.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진서의 자연도감 이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렸어요. 그리고 이름도 쓰고 그냥 선생님들이 프린트 해주면 돼요. 뭐 여러 가지 곤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곤충 여러분들 곤충을 여러 개를 검색을 해가지고 왜 출력하기 인쇄를 누르면 다다다다다 나오는 그림 있죠. 그걸로 눌러놓으면 이렇게 글자도 나와요. 선생님이 저장한 저장명이 나와요. 선생님이 뭐 사슴벌레로 저장을 해놨다 그러면 사슴벌레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이들이 그대로 나오면 선생님이 잘라서 뭐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스스로 잘라서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글자 보고 쓰는 경험을 언어 영역에서도 할 수 있고 과학 영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실에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무당벌레 뭐 이런 것들 뭐 호랑나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는 친구들을 자연에서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요소들을 주로 썼는데 우리 친구들 반 친구들 이름 써보기도 되게 재미있어요. 사진 출력해주고 그런 것도 재미있고 학기 초에 쓰시려면 선생님 이름, 엄마 아빠 이름 이런 것들 그림 써보는 경험이나 사진 붙이는 경험,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첩은 다용도로 쓰시면 좋겠어요. 밖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실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세 번째로는 숲을 보여드릴게요. 숲은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숲을 당연히 아는데 요즘 태어나신 젊은 분들은 선생님들은 이거 20대 중반인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막 이러시거든요. 이건 옛날에 술을 놓을 때 쓰던 사극에서 많이 우리 중전 마마들이 하잖아요. 이런 거. 네, 마님들이 하는 거 숲을 이렇게 풀으면 이렇게 나오고 자 나사를 풀면 여기 두 군데로 됩니다. 여기 두 군데로 되고요. 여기다 원래는 천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바느질을 하던 도구였죠. 근데 이것을 아이들이 쉽게 재미있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의 최애템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뭐 했을까요? 그냥 색깔실을 감았어요. 이거 제가 감은 거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이 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아? 묶을 줄도 모르는데 묶을 필요가 없어요. 테이프만 있으면 돼요. 투명 테이프 있으면 돼요. 자, 이것도 풀러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실을 어느 정도 줘요. 저는 처음에 지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줄을 이제 미술 영역에 준비를 해주고 줄을 끊으라 그래요. 근데 얼마큼 끊어야 될지 모르죠. 그럼 애들마다 이래요. 한 번,
두 번 펼쳐서 가위로 탁 자르면 돼요.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이라면 한 번 이렇게 내 팔이 벌려질 만큼만 줄을 이렇게 잡아서 탁 끊으면 돼. 가위줄을 끊으면 되고 너무 어린 친구들은 사실 쉽진 않아요. 4살, 5살은 다 어려워요. 6살, 7살이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살, 7살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7살은 더 길게 끊어주시고 어린 친구들은 조금 더 한 번에 끊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감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 보면 테이프 붙었어요.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감아요. 쑥쑥쑥. 이거 감을 때 방법은 중간에 놓고 어디 화장실 이런 데만 안 갔다 오면 돼요. 그러면 줄이 풀려요. 그런데 그냥 슬슬 감으면 돼요.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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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겠죠. 어린이들이니까. 우리들처럼 팽팽하게 못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교구를 사용하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걸 잘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 능숙하게 하라고 조금 연습을 시키는 의미로 교구를 사용하는 거죠.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그때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생겨와요. 그럼 아이들이랑 같이 선택할 때 이렇게 가지고 나가가지고 솔방울 애들이 발견하잖아요. 그럼 솔방울 여기다 끼워요.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끼워져요. 계절 액자가 될 수 있어요. 뭐 어느 날 갔다가 폴립도 봤어. 그럼 폴립도 그냥 이렇게 끼워요. 끼워보자. 이렇게 끼워. 내가 발견한 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갖고 와서 끼워 놓는 거예요. 끼워 놓고 꽃이 있으면 꽃도 끼워 놓는 거죠. 이렇게 꽃도 끼워 놓고. 그럼 하나의 계절 액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수틀 골이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 돼요. 줄 이렇게 해놓고 걸어도 되고요. 그냥 테이프 붙어도 됩니다. 벽면에.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면서 매일 볼 수 있는 자연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놓고 출석카드 도장 찍는 데 있죠.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몇 개씩 해놔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볼 수 있는 것. 개나리가 피면 개나리 좀 꽂아놓고요. 벚꽃이 피면 벚꽃도 좀 가지 잘 나와서 이렇게 꽂아놔요. 걔네들이 와 꽃이 예쁘다 하기도 하고 지금 계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연들을 구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있거든요. 작은 거에다가 사진 같은 것도 해놔도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어린이들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또 이마지에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또 걸어주기도 해고 붙여줘도 액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 글자도 올려놔요. 글자도 올려서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글자도 읽어보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벽면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감아놓은 걸 전시를 그냥 막 붙여놓잖아요. 정말 아트예요. 너무 예뻐요. 실을 감은 것 자체만으로 너무 예쁜 작품이 되니까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여름에 시원하게 망사천 같은 것도 이렇게 덮어가지고 줄을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모빌이 되겠죠. 그럼 시원한 느낌이 드는 교실 문 앞에 애들이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달아놓으면 돼요. 들쭉 얄쭉하게. 그럼 여기에다가 뭐 여기는 무슨 반화 글자만 계속 붙여 놓으면 여러분들 들어오는 환영의 의미로 교실의 장식도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른 봄이라면 이런 거 좋죠. 이렇게. 이거 네이처 캡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더 예쁜데 원래 빛이 있는 곳에서 보면 더 예쁘거든요. 이게 상자 이렇게 걸어 놓으면 빛이 투과가 되면서 인맥의 모양도 보이고 그리고 꽃들의 색깔도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빛이 투과가 되면서 정말 아름답게 연출이 되기도 해요. 자, 이거는 뭘로 했냐면 여러분들 지도서에 보시면 있어요. 다 있는 걸 말씀드려요. 시트지. 시트지를 그냥 붙였어. 이만큼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붙였고요. 붙이고 그냥 이렇게 붙이고 아이들이랑 그냥 여기다 자연물 붙인 거예요. 뭐 스티커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밖에 놀이터 나가거나 풀 같은 거 갖고 오시면 되게 좋아요. 풀이나 아니면 흔하게 봄직한 그런 주워서 붙일 만한 것들 대부분 풀이 되게 잘 붙어요, 여러분들. 날씨가 좀 5월, 6월 나가실 건데 그때 이렇게 풀 주워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책상에 놓고 책상이라고 하면 책상에 놓고 붙이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한 6가지만 골라서 붙여볼까? 붙인 다음에 다 붙이고 나면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끼워볼까? 끼워서 이렇게 걸으면 됩니다.
그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도 보이고 이쪽으로도 보이고 이런 네이처 캐치 모빌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보면서 빛의 느낌을 경험을 잘 할 수 있어서 자연적인 요소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그러면 자연물은 어디다가 갖고 오면 좋을까요? 뭐 날씨도 더워지고 그럴 텐데 자, 그럴 때는 이제 세 번째로 놀이주머니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놀이주머니가 이제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 개별 다 줘요 하나씩. 이렇게 줘서 들고 나가요. 이렇게 덜렁덜렁. 여기에다가 좋아하는 잎사귀 다 모으는 거예요. 꽃잎도 뭐 풀꽃도 모으고 또 뭐 이렇게 잎사귀도 하나 주워서 모으고 아니면 딸 수 있는 거는 따기도 하고요. 풀 같은 거는 좀 싸고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무에 달려있는 걸 따면 아무래도 나무 상장이 더디겠죠? 그런 건 조금 조심해서 딸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풀잎이나 이런 것들은 흔하게 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담아서 가지고 오면 여름에 뜨거운 날 나가도 풀이 시들지 않아요. 그게 좋아요. 냉장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담아 가지고 오면 가지고 들어와도 풀이 시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어서 바로바로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머니로 활동을 하시면 너무 좋고 원래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자, 개별 사용을 하려면 이걸 가지고 나가서 뭐 갖고 가면서 어린 연령층 같은 경우 여기서 마음에 드는 모양, 동그라미 모양. 우리 동그란 물건 하나씩 찾아볼까? 그럼 동그란 돌 찾기, 네모난 돌 찾기 해도 되겠죠. 나가서 산책만 하고 오기가 좀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맨날 나갔다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좋은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또 변화를 주고 싶으시다면 오늘은 나가서 동그라미 모양 찾아볼까? 오늘은 나가서 별 모양이 있는지 찾아볼까? 하면서 가서 가지고 찾아서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자기가 찾은 모양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또 애들을 좀 데리고 나가서 뭐 도토리를 주었다. 도토리예요? 다 같이 모아서 자 오늘 동그란 모양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럼 아니 어떤 친구는 도토리가 동그랗다고 생각해서 도토리를 모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또 어떤 친구는 돌멩이를 주워와서 돌이 동그랗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솔방울을 주어서 솔방울이 동그랗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친구들 모양이 또 다양한데 이렇게 어떤 친구는 이런 이 호두 알의 모양을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지 않고 길쭉한 동그라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일 수도 있지만 동그란 물건이 옆으로 보면 길쭉하게 동그란 모양, 딱딱한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솔방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땐 이거 동그란 모양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이 별 모양으로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별 같거든요. 꽃 같아요. 눈송이 같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발견한 것들을 아이들끼리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수업이 그래서 좋은 거고요. 바깥에서 주온 같은 자연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실에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가지고 온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제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것을 조금 더 개별적인 활동 말고 교구로 쓰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머니 2개를 마련하는 거예요. 주머니 1개. 이 1개에는 솔방울도 하나 넣고 호두 하나 넣고 뭐 열매, 칠엽수 열매, 마로니 열매 하나 넣었다고 치고 도토리 열매 하나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뭐 잎사귀를 넣어줘도 돼요. 어떤 걸 넣는지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주제에 맞게. 뭐 어느 날은 뭐 풀, 뭐 아니면 본드, 크레파스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넣은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아이들 숨만 들어가게 묶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어놓고 영역에 놓아주세요. 그러면 한쪽 손으로 만져서 예를 들면 뭐 솔방울을 탁 했다. 그러면 양쪽 손에 비밀 주머니 놀이를 하면 좋겠죠. 한쪽에 손 넣어서 솔방울을 찾고 이렇게 해서 같은 주머니 2개를 넣고 같은 물건을 한 쌍씩 넣어서 같은 물건 탁탁기를 할 수 있어요. 학교 쪽에 그래서 어린 연령의 친구들은 아마 이게 물건 같은 거 교실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명칭 같은 거 알려주실 때 좋아요. 색연필, 지우개, 연필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놓고 같은 물건 찾기를 해본다던가 그렇게 주머니를 활용하시고요. 또 아이들 장난감 넣는 도구로도 사용해도 좋겠죠. 또 소풍을 나갔다, 피크닉을 한다 그러면 펼쳐 놓고 이게 또 펼치면
굉장히 넓어요. 아이들 식사, 도시락, 물병, 간식 다 놓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펼쳐놓고 그 위에서 간식 영역을 하면 좋습니다. 깨 먹고 그대로 쓰레기는 담아서 자기 배낭에 넣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머니를 활용하면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당히 이렇게 해놓고요. 자, 멀리에서 열매 던져 넣기, 솔방울 던지기, 여러 가지 게임 할 수 있겠죠. 가까운 데다 놓으면 뭐 1점, 뭐 이렇게 이걸 여러 개를 놓고 한 5개를 펼쳐놓고 뭐 각 앞쪽에 이제 번호를 써놓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1점이고 그 옆에 들어가면 2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던져 넣기 해가지고 팀별 게임에서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것들.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자연물이나 여러 가지 뭐 간식 같은 걸 넣어놓고 던져 넣어가지고 당첨된 것 간식 가져가기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다용도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패브릭 필통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다 같이 쓰는 뭐 필통으로 써도 좋긴 하겠죠. 저는 그냥 개별로 줬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색연필 색깔 넣어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색연필, 자기 연필, 지우개 이런 거, 네임필 이런 거 넣으면 뚱뚱해지거든요. 색연필 넣으면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아이들 이름 붙여 돌돌 말아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행사날 선물로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에요. 전 이거를 부모님께 오리엔테이션 때 선물로 드렸어요.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엄마의 어떤 여러 가지 소품들을 꽂을 수도 있고 또 아이도 집에서 색연필 잔뜩 있는데 여행이나 이런 데 갈 때 꽂아서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 관리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선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이거 창문 같죠? 이렇게. 이런 거. 자, 이건 그대로 말 그대로 바깥에서 노는 흙놀이 도구예요. 그럼 흙놀이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놀이터에 모래도 있고 또 모래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 도구가 있어야겠죠. 모래든 뭐든 이렇게 뭔가 흙이든 만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해요. 거기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여기 모양이 생겨요. 모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쑥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와서 두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네모난 모양이 생겨요. 그러면서 평평하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붙어가지고 창문 만들기 놀이 뭐 이런 것들 큰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집이나 뭐 아파트 네모 반듯하게 그려놓고 창문 그려넣기 이런 거 해도 좋고요. 이 주변에 아이들 개별 도구로 주시려면 여기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겠죠. 자연물을 목공풀로 붙이는 것도 좋고요. 색연필이나 네임펜이나 이런 것들로 패턴을 만들어서 꾸미는 것도 좋아요. 물방울 모양 그려보기, 줄무늬 그려보기, 이거 너무 좋죠. 아이들이 항상 좋아하는 거 표현해봐 라고 선생님, 또 너무 어린 친구들에게 지도하고 계시다 그러면 줄을 터주세요. 연필로. 그럼 연필 선 안에 색깔을 넣어보는 경우도 너무 재미있겠죠?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이런 막대기도 마찬가지. 이런 건 어떤 데 썼냐면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모래라 이렇게 얹어놓고 더 판판하게 되라고 깎아서 쓰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평평하게 두들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두들기는 뭐 찍어내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저는 또 모래놀이만 열심히 시키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모래놀이 할 때 이걸 쓰는 친구도 있고 쓰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서 절반 정도는 모래놀이터에 놓고 절반 정도는 그냥 제가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용도로 썼는데 어떤 용도로 또 썼냐면 친구들이 또 남는 여러분들 그 놀이감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쓰고 나면 분명히 남아요. 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남은 것들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액자 만들고 이 친구는 뭐 사슴벌레 만든다고 해서 붙였어요. 이렇게도 했고 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도 교실 안에서 다양하게도 쓰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요 네모 점토 있죠, 점토. 점토를 이렇게 밀대로 밀어요. 미는 건 되게 쉽거든요. 애들도 잘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네모난 모양 이걸 점토에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점토에 네모 모양이 찍히겠죠. 뭐 쑥 올라오진 않아요. 그냥 네모 모양이 찍혀요. 그럼 네모 모양대로 자로 이렇게 갈라서 오려내면 되는 거예요. 오려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모난 모양으로. 자, 네모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뭇잎 갖고 온 거 붙였어요. 같이 붙여줬어. 너가 좋아하는 거다가 눌러서 붙여보자. 그대로 말려요.
그대로 말려요. 목걸이를 만들고 싶으면 구멍 뚫어서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마르고 나면 목걸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 어린이날이나 이런 때 선물로 가져가서 써도 좋고요. 부모님 선물로 만들어 드려도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런 나무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또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문방구에 가면 브로치, 이렇게 브로치도 계속 팔아요. 이렇게 브로치도 이걸 안 쓸 거면 브로치로 그냥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붙이고 다니고 부모님 어버이날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해서 목걸이를 만들었거나 브로치를 만들거나 이렇게. 점토는 한 이틀 정도면 금방 말라. 이게 지점토잖아요. 종이라서 되게 금방 말라요. 말라서 잘 쓸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점토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찍어서 이렇게 액자처럼 만들었어요. 요거에다가 그냥 붙인 거예요. 점토 붙여서 이런 색다른 미술 활동도 해봤고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막 붙어요. 이렇게 붙여서 사진도 넣어줘서 소품 갖다 놨을 때 사진도 뒤에다 그냥 붙여줬어요. 뒷면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그냥 붙였고 고리를 걸을 수 있게 고리만 만들어줬어요. 어쨌든 전시하면서 아이들 자기 모습과 다른 친구의 모습을 감상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예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부분으로는 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자,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점토 남은 짜투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동그랗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 원래는 점토를 밀잖아요. 짜투리가 남으면 거기다 나뭇잎을 다 그냥 붙여요. 붙인 다음에 떼어요. 떼어내면 자국이 남죠. 그럼 거기다가 휴지 속침 있죠? 쭉 찍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휴지 속침으로 찍어서 뺐습니다. 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네모라서 네모 모양도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점토를 이용한다고 치면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고요. 또 연령이 높은 친구들은 점토 활동을 잘해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지점토 사용이 어려워요. 조금 빡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용하면 좋겠어요? 옹기토를 이용하면 좋겠죠. 옛날에는 찰흙을 많이 썼죠. 근데 찰흙이 굉장히 딱딱하고 손에 힘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요즘은 문방구에 찰흙이 안 나와요. 옹기토라고 해서 나옵니다. 찰흙보다 훨씬 부드럽고 그 장독대 같은 그런 색깔의 흙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훨씬 예쁩니다. 집기 메모리 게임 아시죠? 그런 거 벽으로 놓아주시면 돼요. 자연 영역에 놓아주시거나 수조적 영역에 놓아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글씨를 좀 보고 쓰겠다. 그럼 언어 영역에 놓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뒷면에 그림 그려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나갈 때 소나무가 있는 지역으로 산책을 나간다. 그러면 이거 갖고 나가는 오늘의 미션은 소나무 찾기야. 발견하면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면서 애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고 나무 한번 보고 이렇게 보고 나무 한번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가요. 무슨 나무인지 몰라도 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연을 좀 더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것들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보면 되고요. 어린 친구들은 가지수가 이게 12개, 6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지수를 좀 적게 주셔야겠죠. 뭐 3가지나 뭐 이렇게 새쌍 6개를 놓아주고 새쌍 맞추기 이렇게 해놓으시고 연령이 높은 친구들은 더 이 개수를 늘려서 6쌍 다 맞추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팀별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여러 개를 모아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20명이 있는 20명이 있는 반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걸 한 40개 정도는 만들어 놔요. 합쳐놔요. 합쳐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뒤집어 차례로 돌아오면 뒤집기는 되게 재밌어요. 못할 것 같죠? 근데 정말 잘해요. 왜냐면 애들이 전에 했던 아이들이 했던 뒤집었던 카드를 눈여겨보거든요. 그러면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정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짓수가 많아도 반 친구들이 많으면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 할 수 있어요. 단체 게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고 계절별로 볼 수 있는 식물도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코키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 안에 보면은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색상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펼쳐보면 피자 모양의 보자기가 나와요. 이렇게 피자 모양의 보자기가 나옵니다. 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그냥 나가서 자기 보자기 보따리 놀이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만 써도 갖고 나갔다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도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산책 나가서 돌멩이를 만날 수도 있고 무거운 걸 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보자기처럼 쓰는 거예요. 이 안에 물건 넣어서 이렇게 들고 와도 상관없겠죠. 여기 펼쳐서 놀아도 상관없겠고 원래 정석으로는 저는 여기 8가지의 칸이 있잖아요. 8가지의 자연물을 칸칸이 모아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동네에 아이들과 산책을 가는 곳에 우리 공원에 놀이터에 적어도 몇 가지의 자연이 있을까 궁금하고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 없다. 그러면 우리 동네 여기 공원에는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돌멩이랑 솔나무밖에 없었네. 2가지만 모아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2가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분류 활동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쪽 칸에는 길쭉한 것만 놓아보기, 이쪽 칸에는 동그란 것만 놓아보기, 저쪽 칸에는 고운 가루만 모아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놀이를 해도 정말 재밌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다라 활동을 충분히 한 다음에 열매만 모으기, 꽃만 모으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색깔 모으기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뒤집으면 그림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접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접어서 얘들아 너네 바닥에다가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놓을까?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건 너네 얼굴이 될 거야. 여기다가 이건 얼굴인데 여기다 눈이랑 코랑 붙여가지고 예쁜 얼굴 만들어 볼까? 대신 주변에 산책하면서 자연물을 모아가지고 붙여보는 거야. 그러면 이 나뭇가지 가져와서 뭘 만들고 ip사귀 가져와서 뭐라도 만들고 눈곱을 꾸미겠죠?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재밌어요. 같은 자연물인데 똑같이 솔방울로 눈을 했는데 모양이 다 달라서 되게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모 반듯하게 해놓고 네모 얼굴 꾸미기를 해서 자기가 자연물로 얼굴 꾸미기를 해도 재미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커다랗게 놓은 다음에 모서리만 접어요. 모서리만 살짝 접어 놓으면 약간 둥근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얼굴이 되니까 아이들이 나름 협동을 해서 큰 얼굴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단체 활동을 하고 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어서 보관을 하냐. 여러분들 이렇게 너덜너덜하면 접어라 해서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 접을 수 있겠죠. 접어서 보관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정돈을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연령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주머니가 뒤에 달려 있어요. 이건. 그래서 주머니가 안 보이게 그림을 위로 놓고 그림이 위로 오게 놓고 이렇게 3등분을 접는 거예요. 여기 실밥으로 줄도 3개 그어져 있어요. 줄이는 데까지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등분으로 접어요. 그런 다음에 또 3등분으로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어요. 뒷면에 주머니 하나만 남아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가 생깁니다.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주머니가 생겨요. 이 주머니에 이렇게 색상을 넣고 이렇게 에코캐쳐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는 건데 자, 요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쭉 보는 거예요. 자연에 놓고 보고 나무에 놓고 나무 무늬를 보고 또 땅 색깔 보고 하는 건데 여기에 센티미터가 있습니다. 네. 어린 친구들 센티미터라는 개념은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숫자를 볼 줄은 알아요. 그래서 숫자를 보는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나뭇가지 주워와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부터 12까지 있는데 5만큼까지 되는 나뭇가지 모아오기. 자기가 주워온 거는 키가 얼만큼인지 12만큼인지 10만큼인지 1만큼인지 이런 것도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의 크기 같은 거를 재보는 활동도 좋고요. 두께도 잴 수 있어요. 내가 찾아온 돌멩이가 놓았을 때 얼마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저는 또 어떻게 했냐면 쉽게 친구들이 가지고 온 사용물을 그냥 바로 뒤에다 종이만 댔어요. 종이 대주고 붙였어요. 같이 가지고 온 거 우리 그냥
주운 거 붙여볼까? 얘는 몇 센치인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콩껍질 주워온 거 여기 센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주워오고 다시 열매 껍질 같은 거 주워서 붙이고 콩나무, 나무까지 붙이고 더 날씬한 나무까지 붙이고 이렇게 되면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길이도 볼 수 있고요. 또 넓이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센치가 있고 밑에도 센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기가 좋고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에는 열매 붙였고요. 열매가 얼마나 뚱뚱한가. 그리고 밑에는 얼마나 긴가. 이런 것도. 그리고 단순히 그냥 다양하게 만들기. 다양하게 붙여보기. 내가 가지고 찾아온 거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끝만 달아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걸어주어도 되고 길게 달면 모빌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숫들에서 제가 이렇게 시트지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 거 했었잖아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여기에 이게 더 쉽죠. 쉽게는 네모나게만 올리면 돼요. 네모나게 시트지를 주고 붙여놓은 다음에 바로 자연물들을 두두두두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쁜 작품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 에코 캐쳐를 가지고 길이와 부피와 또 자연의 어떤 요소들을 보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놓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할까요? 색깔이 여러 개니까 그냥 여러 개 색깔들을 모으세요. 자연에 나갔을 때. 봄에 보는 색깔과 여름에 보는 색깔, 가을에 보는 색깔 도 다르거든요. 가을에는 주로 갈색 위주가 많을 것이고 노란색, 빨간색이 많을 것이고 봄에는 하얗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걸 가지고 나가면 노란색은 잘 보이는데 뭐 파란색, 보라색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니까 아 봄에는 이런 색깔의 꽃들을 볼 수 있구나. 이런 색깔들의 풀들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 하나 뭐냐면 집게를 이렇게 2개씩만 두시는 거예요. 이건 나머지 페이지 선생님들 여기 집게를 2개씩만 줘요. 오늘은 가서 좋아하는 색깔 찾아가지고 오는 거다. 폴립이에요. 폴립을 찾았으면 초록 색깔에다가 놓고 이렇게 탁 찾았습니다. 빙동댕 찾았다. 이렇게 그리고 노란 색깔 찾았다. 그러면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풀로 붙이고 번거롭죠. 그러니까 집게로 그냥 꽂아주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난 2개를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교실에 붙여만 놔도 너무 예쁘겠죠. 우리 반 친구들이 찾은 색깔 이렇게 해서 환경 구성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뭐 영역에 과학 영역에 놓아줘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집게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추가해도 다양하게 자연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활동하시면 되고요. 나무 스탬프가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런 거. 호떡처럼 딱 찍는 것처럼 생기기도 들어있습니다.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거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찍는 도구예요. 미술 활동하는 데 주로 많이 쓰겠죠. 뭐 반죽을 해서 흙으로 뭐 찰흙이나 뭐 이런 거 반죽해서 눌러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세워놓을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세트가 있어요. 이 우레탄 EVA 요거 이렇게 부드러운 EVA가 있어요. 이걸 드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대로 오리는 거예요. 자, 어린 친구들은 가위질 잘 못하죠. 5살 친구들도 가위질 잘 못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능숙하게 할 때까지 좀 오려서 저처럼 이렇게 나무 못 그리니까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빵 찍어서 스탬프 찍어가지고 나무만 도화지에 꾸밀 수 있게 해준다든지 꼭 볼게요. 얼거투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면 또 도장 빵 찍어갖고 할 수도 있고요. 저 우리 친구들하고 모양놀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도형 같은 거 붙여주면 끝이면 또 찍어요. 찍고 이렇게 애들 너무 하트 좋아하죠. 하트 주고 찍어놓고 연상되는 거 꾸미기 이런 걸 만들어도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을 감는 거예요. 실 감아주세요. 실을 딱 감아주면 이것도 찍어요. 찍으면 이렇게 물감을 막 다양하게 엮어서 지금 이런 무늬가 나와요. 그럼 무늬만 나와도 너무 예쁘죠. 이것도 하나의 작품 활동이 될 거고요. 뿅뿅이 붙였어요. 뿅이 붙여서 그대로 붙여서 콩 찍으면 이렇게 뿅뿅 무늬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요. 뽁뽁이에요. 뽁뽁이. 여러분들 포장용 재질 뽁뽁이 알죠? 이거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 뭘로 붙이나요? 이 양면 테이프 이렇게 해갖고 대충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뽁뽁이를 물감 묻혀서 펑펑펑 찍으면 너무 재밌죠? 자, 그럼 이런 모양 나와요. 이렇게. 아무 데다 찍어도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물감, 애들은 물감 섞는 거 좋아해요. 섞어서 또 찍어보라고 하세요. 섞어서 찍어도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찍어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래도 쓰고도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견고해서 잘 안 고장나요. 잘 부서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와이어를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면 팔아요. 이런 와이어를 팔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고리를 만들면 이렇게 작품을 걸어 놓을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작품을 따로 뭐 전시할 곳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걸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데도 그냥 안정감 있게 걸어서 누구의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도 좋겠죠. 여기 수틀에다가 저는 뭐 했냐면 종이를 그냥 끼운 다음에 손가락 집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 V자 하나 붙여줬어요. 손가락 집게해서 이거 자체가 액자가 되는 거예요. 수틀 자체가 액자가 됩니다. 이렇게도 활용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활용도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써보세요. 뭐 실을 감아도 되고 뿅이를 붙여도 되고 비닐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테이프를 막 붙여요. 투명 테이프 있죠. 그런 다음에 물감을 칠해 놓으면 떼었을 때 이런 거다 붙여가지고 물에다가 이거 막 붙어요. 그럼 물감을 칠해요. 그러면 어디가 물감이 칠이 안 되겠어요? 테이프가 붙인 부분은 색깔이 나타나지 않겠죠. 나중에 물감이 마르면 테이프 있는 부분을 떼어내면 무늬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무늬를 경험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무 액자와 꾸밈 상자가 이제 남았네요. 이거 하고 이렇게 세트가 남았어요. 10가지 교구가 있는데 10가지 지금 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어떻게 쓰냐. 이건 그대로 말 그대로 액자예요. 이건 더 막 재활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한 번 쓰고 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을 때 그런 데 써야지. 좀 표현할 때 좀 뭉툭하게 있을 때, 뭐 추울 때라든지 이런 때 좀 겨울쯤 되면 애들이 놀이 수준이나 표현 수준이 향상되잖아요. 이런 때 이 주변을 이렇게 그동안 산책하면서 또는 선생님들하고 자연 경험하면서 보았던 여러 종류의 나무 조각들을 여기다가 다양하게 붙여보는 거예요. 붙이고 가운데에는 뭐 사진을 붙여주기도 하고 더 아니면 그 안에도 나무 조각으로 꾸며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가 친구들과 했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나무 조각을 겉에 이렇게 동그란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붙여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걸로 한 거죠. 아까 그 흙놀이 세트 있죠? 그걸로 한 거예요. 그걸로 네모를 만들어가지고 전투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산책하면서 좀 예쁘다 생각한 솔방울 2개를 그냥 붙였습니다. 꽉 차게 하지 않아도 돼요. 친구들이 의외로 7살 친구들은 덕지덕지 꾸미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6살, 5살은 이거 붙이는 거 되게 버거워해요. 왜냐면 본드 칠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해볼 수 있게 주변에만 꾸미고 안에 뭐 사진을 넣어준다는 것도 재밌겠죠? 이것도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저는 돌멩이가 좀 많아가지고 돌멩이를 이렇게 해봤어요. 돌멩이를 애들한테 돌멩이 표정 좀 꾸며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쁘게 그림을 막 네임펜으로 하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다가는 좋아하는 식물들도 이렇게 넣어봤어요. 사진이 없으면 아이들이 모아온 식물들 붙이면 그것도 재밌겠죠? 이렇게 이런 작품들도 괜찮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요. 아무거나 그냥 막 붙였어요. 수수깡, 비즈 뭐 이런 거 있죠? 재료 아무거나 미술용에 있는 거를 그냥 마구마구 붙였어요. 붙인 다음에 이렇게 그 아이의 사진을 가운데다가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꾸미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액자는 이런 액자 용도로 쓰시는데 여백을 좀 남겨주셔도 되고 꽉 채워도 되고 넘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사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남아야 근데 다른 교구에 조금씩 좀 나눠서 쓰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교재 지금 설명드린 건 무시원을 지금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의 정답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풀어서 다른 데다 써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오려서 다른 데다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쌓아두지 말고 불편한 것들은 또는 아니면 아이들이 자주 가지고 노는 것들은 자주자주 갖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집에도 보내주시고 부피가 너무 커서 이걸 한 번에 끝내고 싶다 그러면 한 번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또 보내주기도 하시고 또 이거는 아까우니까 두고두고 쓰면 애들이 좋아하겠다 싶은 거는 교실에 비치해서 영역 활동 교구로 쓰시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각자 보관할 때도 이래요. 뭐 예를 들면 이거랑 이거랑 세트지만 이거 안에 뭐 이거 들어가 있고 세트지만 따로따로 보관을 하시면 돼요. 얘는 미술용으로 쓰시고 얘는 과학용으로 쓰시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쓰기 나름이라는 거.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쓰기 쉽게 몇 월달에는 뭐가 있고 몇 월달에는 뭐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초보자를 위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주자면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준 거지 반드시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다음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나와요. 잘 경험을 좀 여러 번의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거는 왜 이렇게만 써야 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아이들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지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반은 1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어떤 반은 2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어떤 반은 3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여기 있는 교구들을 한 번 더 피드백하는 용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꽂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워크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앞쪽에다가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이렇게 뭐 에코 이수증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러고 이 다음에부터 여기가 한 페이지예요. 이거 한 장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펼쳤을 때 이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한 페이지인데 끼우실 때 파트 1 이렇게 끼지 말고 이렇게 끼우셔야겠죠? 이렇게. 그럼 여긴 자세히 관찰해 보아요예요. 그리고 그 옆에 끼우는 거는 또 자세히 관찰해 보아요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꽂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교육 목표와 누리과정 관련 요소가 써 있고요. 또 녹색 성장 교육 요소가 써 있어요. 자연 관찰 요소가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가지고 활동하셨잖아요. 이것을 워크지에도 우리 애들 피드백 확장으로 남겨주자는 거예요. 관찰했던 거 하나씩 주워다 여기다 붙이면 돼요. 아니면 그릴 수도 있어요. 오늘 관찰한 거 뭐 있었어? 무당벌레요. 무당벌레 그리면 돼요. 갖다가 무당벌레에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뭐 식물이나 꽃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봤다, 친구들이 봤다, 다 하고 나서 봤다. 이렇게 펼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넘기면 그 다음에 투명한 거니까 어떤 꽃이 필까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어떤 꽃이 필까가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윈도우 가든에 식물 심었잖아요. 어떤 꽃이 피고 싶은지 좋아하는 꽃을 색깔로 그려보는 거예요. 색연필 써서 그려보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도장 찍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연필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뭐 씨앗은 잘 자라고 있어요. 어떤 꽃으로 피어날 것인지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되어 있지만 씨앗 안 심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심지 말고 여기다가 우리 꽃 심으면 어떤 꽃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상상화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있는 것도 선생님들의 융통성을 좀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 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 막 뭘 주워와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충분히 이런 활동이나 아니면 돋보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런 것들로 자연 충분히 눈으로 봤으니까 그냥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고 또 연필로 표현해보고 다양한 재료로 표현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워크지까지 그렇게 한 번씩 해보시고 또 이런 자연 활용 교구들은 교실에 비치하고 집으로 보내고 여러 번 또 같은 걸 여러 번 써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교육 과정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